지금 좌파들은 북측에서 전통문이 날아왔다. 그래서 좋아서 날뛰고 있습니다. 이것이 좀 무리일지는 모르는데 그런 뉴스들을 보면서 저러고도 저것들이 인간인가? 인간의 탈을 쓰고 저 짓을 할 수 있는가? 또 그런 것들을 공직자요, 정치인이요 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선택해 줬고 또 언론사는 그것을 유명인이라고 그들이 하는 말과 그들의 태도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 내키지 않는 일이지만 청와대가 발표한 그 북쪽에서 왔다는 전통문, 그것을 한번 읽어보기로 하죠. 서훈 씨가 읽는 말을 잘 놓치지 말고 잘 살펴야 하겠습니다. 그는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번 일과 관련하여 오늘 오전 북측에서 우리 측에 보내온 통지문 내용을 말씀드리겠다. 오늘 오전에 왔구나. 이것을 알 수 있죠. 북측에서 청와대 쪽으로 왔다. 이것은 뭐 그렇게 잘못된 내용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껏 카메라 앞에 와서 한다는 소리가 통지문 내용을 말하겠다 이랬습니다. 통지문을 읽겠다 그러지 않았죠. 우리 한국인들은 북측에서 온 통지문을 누구나 읽을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그 통지문 원본을 그냥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이 누가 북측에서 온 그래도 명색이 한글인데 그걸 읽지 못한다고 해서 통지문 내용을 말씀드리겠다. 그리고 통지문을 그대로 보여준다, 소개한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북측이 보내온 통지문을 읽겠습니다. 계속 내려다보면서 읽었죠. 그런데 통지문 내용을 말씀드리겠다는 것은 자기 머리에 들어가서 한 바퀴 돌아서 나온 것을 이야기하겠다. 그럴 때 하는 말입니다. 서훈 씨가 일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정보를 전문으로 다루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단어 하나하나가 자기가 나중에 궁지에 몰렸을 때, 피고인석에 섰을 때, 그때 거짓말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고민해서 고른 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도 지나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 발표하는 내용은 북측이 보내온 전문이다. 역시 지금부터 읽는 내용은 그러지 않았고 발표하는 내용은 또 내용이라고 합니다. 문장이 글이 있으면 문장 자체를 읽고 소개하는 것이죠. 그것은 내용이 아닙니다. 표기된 그대로 읽는 것이죠. 반복해서 내용을 말하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북측이 보내온 전문이라고 하는 것은 또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이 온전전자를 써서 전체 문장이라는 뜻이라기보다는 그냥 전보식의 어떤 전통문이다. 그것을 전문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쉽겠죠. 언론에서 전통문 이런 표현도 나왔으니까. 시작이 그렇습니다. 청와대 앞. 이거는 뭐 분명하죠. 북계가
북계통일전선부가 청와대에 보낸 것이다. 김정은이가 문재인에게 보낸 것이 아니다.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마침 25일에 청와대가 공개한 김정은이가 문재인에게 보낸 전통문이 청와대에도 게시가 됐고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이것도 그게 진본인지 아닌지 알 길은 없지만 청와대에서 김정은이가 보냈다 하고 공개한 그 글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귀하. 대통령께서 보내신 친서를 잘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나에게 와 닿은 대통령의 친서를 읽으며 그럼 그동안에 소식이 뜸했구나. 그것을 알 수 있겠죠. 아니면은 그동안 계속 헛소리만 해서 나에게 와닿지 않았다. 이런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글 줄마다 넘치는 진심 어린 위로의 깊은 동포애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같이 소개한 문재인 씨가 보냈다고 하는 그 편지글을 보면 글줄마다 글 줄이니까 글 이렇게 한 줄 한 줄마다 넘치는 진심 어린 위로 이런 것은 그렇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김정은이는 그랬던 모양이죠. 이게 이제 김정은이가 9월 12일에 보냈다고 하는 그 전통문을 청와대가 공개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훈 씨가 공개하는 것은 청와대 앞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형적인 팩스라든지 이런 거에서 수신자를 분명하게 밝히는 그런 표현이다. 어떤 존대하는 것도 없고 또 인사치레도 없고 그런 것을 알 수 있죠.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용을 완전히 다 하지는 않겠습니다. 별로 의미 없는 몇 줄은 빠지게 될 겁니다. 귀측이 보도한 바와 같이 청와대에 보내는데 청와대가 보도기관도 아니고 우리에게 무슨 조선중앙통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귀측이 보도한 바와 같이 이 부분도 상당히 걸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면은 청와대가 게시한 그 브리핑을 말하는 것인가? 이제 그것을 잠시 후에 확인해 보기로 하죠. 일단 귀측이 보도한 바와 같이 지난 22일 저녁 그리고 이제 내용이 있고 황해남도 어디에 정체불명의 인원 한 명이 불법 침입을 하였다가 우리 군인들에 의해 사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불법 침입을 했다는 것은 거기에 갔다가 돌아올 목적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하겠죠. 불법 침입자는 거기에 들어가서 살려고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아무튼 북측에서 북계가 보낸 전통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 사람이 우리 구역에 왔다가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은 청와대에 대고 당신들이 보도한 바와 같이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청와대에 우선 9월 24일자로 NSC 상임위의 성명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라면 보도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이제 그 청와대 성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난 9월 21일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그 어업 지도원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저항 의사도 없는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북한군의 이러한 행위는 국제 규범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행동으로 우리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여기까지의 내용으로 지금 UN 인권 관련 부처에서 기관에서 한국 정부가 이거 고발하고 사실을 밝혀달라고 의뢰를 해야 한다. 요구해야 한다. 이런 VOA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NSC 상임위가 성명으로서 밝힌 겁니다. 유엔은 즉시 이 조사에 착수를 하면 되는 겁니다. 한국 문재인 정부가 요청을 한 것이다. 국제사회에 대해서. 이 성명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에게 알리는 것이죠. 이제 이 부분은 그렇게 풀이를 하면 되겠습니다. 북한은 이번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그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한편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 아울러 반인륜적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이러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북측의 전통문에서 귀측이 보도한 바와 같이 그러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렇게 말한 부분은 결국은 이 내용 전부를 인정한다. 받아들인다. 이래야 순조로운 글 흐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은 9월 24일 문재인 대통령은 9월 24일 오후 노영민 비서실장과 서훈 안보실장으로부터 NSC 상임위원회 회의 결과와 정부 대책을 보고받고 그리고 이제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충격적인 사건으로 매우 유감스럽다. 아주 잠이 덜 깬 듯한 이야기죠. 사람이 죽고 살해당하고 그리고 불태워졌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건이고 매우 유감스럽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는 말의 의미를 스스로 이해 못하는 정신상태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보통은 살아있는 인간이라면 이런 식의 말이 나오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한국인 누구나 알고 있죠. 현재 나이가 100살이어도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다. 그런 겁니다.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북한 당국은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냥 그쪽에서 알아서 하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라.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 이게 아니고 그쪽에서 죽였으니까 그쪽에서 해명하고 그쪽에서 사과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이상하다. 이 현실적으로 공무수행 능력이 있는 것인가? 이 보고를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 좀 궁금해지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러한 두 건의 청와대 게시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북측에서 귀측이 보도한 바와 같이라고 한 것인가? 아니면 국방부 발표를 말하는 것인가? 우리 언론이 보도한 내용을 그야말로 보도라는 데 포인트를 맞추면 그것을 말한 것인가? 애매하죠. 아무리 북계라 하더라도 어떤 권력 집단이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쪽에서 온 전통문의, 그것도 청와대, 뭐 그게 아무리 삼류라고 하더라도 문재인 민주당이 아무리 삼류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보낸 전통문이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한글인데 내용은 알아들을 수 있게 와야 하는데 시작부터 도대체 무슨 사건을 가리키는가?
이렇게 애매하게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북측의 그 전통문 내용입니다. 사건 경위를 조사한 데 의하면 군부대가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으며, 신고를 받았다. 직접 발견한 건 아니구나. 이것을 알 수 있죠. 부유물을 타고 불법 침입한 자에게, 부유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 위에 떠서 흐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보트나 아니면 뗏목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우연히 바다에 떠돌아다니던 어떤 떠있는 물건을 타고 있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될 것인가? 뭐 물에 빠졌다든지 파도에 휩쓸려 가던 사람이 우연히 떠있는 물건을 발견해서 그걸 붙잡고 물 위에 떠있는 상태에 도움을 받는, 가령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튜브 같은 거, 그런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제 그 자연 상태에서 튜브가 있을 리는 없겠지만 그와 같이 물에 잘 뜨는 물건을 우연히 발견해서 그것을 붙잡고 있었던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장에 따른다면. 그렇게 불법 침입한 자에게 80m까지 접근하여 신분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처음에는 한두 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자기들도 이제 보고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우리 언론에서는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익명의 군 관계자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사방이 트인 해상에서 80m 거리에서 북한군이 우리 국민 이 씨의 육성을 들었다는 부분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날 벌어진 상황을 상당 부분 북괴가 밝히지 않았거나 지금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군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니 80m 떨어진 데서 누구냐 이랬을 때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면 된 거 아닙니까? 그 이상 뭘 바랍니까? 거기에서 중국에서 온 누구라고 하든지 대한민국에서 온 누구라든지 그러면은 북괴 진해 땅에 살고 있는 사람 아니라는 거 알 것이고 그것으로 신분 확인은 된 겁니다. 그 다음 절차는 문재인 씨하고 김정은이하고 그렇게 찰떡궁합이어서 서로 그렇게 좋아한다면서 청와대에 전화해서 데려가라고 하면 되는 것이죠. 자기들이 분명히 불법 침입자라고 했으니까 북한에 가서 살겠다, 한국을 탈출했다, 이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전화해서 돌려보내면 되는 겁니다. 그 이상의 신분 확인이 필요했다 하는 것은 관계없는 이야기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변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 내용입니다. 우리 측 군인들, 이것은 우리라고 하는 것은 북괴를 뜻합니다. 우리 측 군인들의 단속 명령에, 이 단속이 뜻이 불분명한데 아무튼 그냥 단속 명령, 여러분이 이해하는 대로 이해하십시오. 하여튼 뭔가 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불응했기 때문에 더 접근하면서 두 발의 공포탄을 쏘자. 여기는 이제 공탄 이런데 읽을 때 공포탄이라고 읽었으니까 그 서훈 씨가 놀라 엎드리면서 이제 물 위에 떠 있는 뭔가를 타고 있던 사람이 공포탄을 쏘니까 놀라서 엎드렸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체불명의 대상이 도주할 듯한 그런 상황이 조성되었다고 한다. 일부 군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엎드리면서 무엇인가 몸에 뒤집어 쓰려는 듯한 행동을 한 것을 보았다고도 한다. 이랬습니다.
이제 우선 요 부분을 봅시다. 지금 80m 부근에서 누구냐? 그런 다음에 더 접근을 했다 그랬죠. 80m 부근에서 더 접근을 한 상태면은 80m보다 더 가까운 거리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하는 것이 아주 세세하게 어떤 움직임을 설명하고 있죠. 눈으로 보였다 하는 겁니다. 어쨌든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고 알 수 있었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군인들은, 이거 북계군들은 정장의 결심 밑에, 뭐 이게 한자를 보니까 그 신문에 난 걸 보니까 함정할 때 그 정자였습니다. 정장의 결심 밑에 해상 경계근무 규정이 승인한 행동 준칙에 따라 자기네들 자기들 법에 따라 10여 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하였으며 이때의 거리는 40m에서 50m였다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가까이 다가간 것이 뭐 40m, 50m 하여튼 그 근방이었겠죠. 맨 처음에 80m보다 가까워졌으니까. 그랬는데 사격 후 아무런 움직임도 소리도 없어서 10여 미터까지 접근하여 확인 수색을 했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봅시다. 40m, 50m 부근에서 10여 발 총탄을 쐈습니다. 그 부근이든지 그보다 조금 떨어진 부근에서 이 사람이 놀라는 거, 놀라서 엎드리는 거, 도주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거, 엎드리면서 무엇인가를 몸에 뒤집어 쓰려고 하는 행동, 이걸 다 봤다는 말이죠. 그런데 40m, 50m 와갖고 10발, 10여 발의 그 사격을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총에 맞아 죽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지금 안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 표현이 사격 후 아무런 움직임도 없고 소리도 없어서 이게 사람이 보이는 상태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에 그래서 10여 미터까지 접근해서 확인 수색을 했더니 정체불명의 침입자는 부유물 위에 없었다. 이 말이 참 기가 막히죠. 그전에는 이 사람이 놀랐다든지 뭘 어떻게 도망치려 했다든지 그걸 이미 봤다고 하면서 40m, 50m에서 사격을 할 때는 갑자기 안 보인 겁니다. 소리도 안 나고 안 보여서 갔더니 사람이 없더라. 이러는 것이죠. 그러면서 부유물 위에 사람이 없고 많은 양의 혈흔이 확인되었다고 한다. 그냥 그 쏟아진 혈액만, 그 흔적만 있었다. 우리 군인들은, 북계군들은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그러니까 그 전에 보고서 총을 쏴놓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거기에 있는 게 안 보였다. 안 보이는 상태에서 쐈다는 식으로 말을 뒤집고 있다.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국가 비상방역 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하였다고 한다. 그러면 바닷물 위에 뭔가 물에 뜨는 것을 그 위에 올라 있는 사람 봅시다. 바다에서 물에 뜨는 어떤 물체 위에 올라 있는 사람이 지금 우리 국민이었습니다. 그런데 북계 측에서 전통문에서 하는 말이 다가가면서 공포탄을 2발을 쏘니까 놀라서 엎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물 위에 떠 있는 물체에 의지해서 그 위에 타고 있는 사람이 서서 있었습니까? 아니면 가부좌 하고 앉아 있었습니까?
놀라서 엎드리려면 엎드리는 것보다는 머리가 위에 있는 자세를 유지했다는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도주할 듯한 상황이 조성됐다. 그 부유물에 뭐 더 달렸습니까? 또 엎드리면서 무엇인가 몸에 뒤집어 쓰려는 그런 행동을 한 걸 봤다. 근데 이 부분을 보면은 마치 바닷가 그 해변이나 이런 데서 거기에 있는 지상에 적어도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사람이 하는 행동을 이렇게 묘사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니고 바다 가운데라는 것이죠. 바다 가운데에서는 이런 설명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이게 가능한 것인가? 물 위에 가령 판자 조각 하나, 스티로폼이 하나 있어갖고 거기에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위에 꼿꼿이 앉아 있거나 서 있을 수 없죠. 대부분 거기에 엎드려서 딱 붙어 서 있을 겁니다. 어떻게 놀란다고 해서 엎드릴 수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걸 가지고 도주를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상황이 비논리적이다. 설명이 엉망이다. 물론 사실은 아주 기이한 사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면서 기이한 일은 그만큼 기이한 것이죠. 보통은 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그야말로 수상하다. 이 전통문이 수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 보면은 법에 따라 했다. 법에 따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거 보면 문재인 그 민주당하고 아주 판박이다. 이 사람들은 뭐든지 법에 따라서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사실 국방부 장관인가 하는 인물이 이번에 이 일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이 그게 첩보냐, 정보냐,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묘하게 갑자기 교과서를 읽는 사람처럼 그 더듬거리면서 개념을 설명할 때 기가 꽉 막히더라. 이런 국민들 참 많았을 겁니다. 더구나 우리 국민을 죽여서 화형을 했다. 이것을 말하다가 그게 화장을 해준 거냐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게 갔죠. 화장을 해준 거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이게 삼류여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애초에 인간이 아닌 별종들이어서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는 그런 종류여서 그런 것인가? 화면을 보면서 참 혼란을 느꼈습니다. 그 다음 내용입니다. 우리는 귀측 군부가, 이것은 우리 국군을 가리킵니다. 무슨 증거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그러니까 북괴 측에게 불법 침입자 단속과 단속 과정 해명에 대한 요구도 없이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한 거에 대해서 해명하라 하는 요구를 먼저 했어야 한다. 사람을 죽여놓고 맨날 무슨 민족 하면서 아니 대한민국에서 온 아무개면 그게 인간이지 돼지 새끼입니까? 사람을 보면 일단 죽여놓고 보는 겁니까? 그들이 무슨 동족입니까? 그런 요구도 없이 일방적인 억측으로 만행, 응분의 대가 등과 같은 불경스럽고 대결적 색채가 깊은 표현들을 골라 쓰는지 커다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 이제 유감이라는 두 글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유감은 뭐냐면은 너희들 가만 안 두겠다, 손보겠다.
이를 박박 가는 그 유감입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는 유감이 아니다. 이거 잘 구분을 해 두십시오. 이거는 북괴가 악을 쓰고 있는 거다. 반성하지 않고 있는 거다. 그런 겁니다. 우리 지도부는 그런데 이제 거기 조금 글이 생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지도부는 역시 북괴를 말하죠. 이 같은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해상에서의 단속 취급 전 과정을 수록하는 체계를 세우라고 지시하였다. 그 사람을 쏴 죽이고 불태우는 과정을 다 녹화를 한다든지 뭐 아니면 기록을 하라고 지시를 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들은 해상 경계 근무 규정이 승인한 행동 준칙에 따랐다. 그럼 잘못한 게 없죠. 잘못한 게 없는데 그게 불상사라고 합니다. 그 불상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 멀쩡한 우리 한국 국민을 쏴 죽이고 불태웠다. 그러니 불상사가 되겠죠. 불법 침입이다. 그런데 불법 침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어땠습니까? 표류해서 왔든 이쪽으로 도망을 왔든 다 잡아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까? 그 사이좋은 문재인 씨가. 그런데 왜 김정은이는 이런 배은망덕한 짓을 하는가? 그렇죠. 따져 물어야 하겠죠. 그 다음에 앞으로는 이것을 기록을 하면서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 재발하지 않게 하겠다. 뭐 이 부분은 갑자기 그 사죄를 하고 책임을 지고 앞으로 재발 방지를 하겠다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바로 앞에서 커다란 유감을 표시하던 그 입은 어디로 가고 재발 방지, 불상사 재발 방지를 이야기하는 또 다른 입이 등장하는가? 동일한 전통문에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 측은 귀 측에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 북괴가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 앞에서 커다란 유감을 표시한다. 이래놓고 미안하다고 합니다. 재발 방지하겠다. 이 불상사가 없게 하겠다. 일단은 이 국면이 전혀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 지도부는 이와 같은 유감스러운 사건으로 인하여 이제 이때 유감은 흔히 미안하다 하는 유감이 됩니다. 내용이 참 기가 막힙니다. 더욱 긴장하고 각성하며 이거 북한이 죽었다 깨나도 안 쓰는 말이다. 그러면 그럴 만한 짓을 했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때 대하여 거듭 강조하였다. 뭐 3중, 4중, 뭐 머리를 땅에 쳐박고 빌고 있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를 보면은 이 전통문에서 문장이 너를 띠고 있다. 앞에서 고개를 쳐들고 호통을 치다가 그 다음에는 앞으로는 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 미안하다. 유감을 표시한다. 앞으로 우리가 하는 일들을 기록으로 남기겠다. 이렇게 손이 발휘되도록 빌고 있다. 어쨌든 앞뒤 문장이 너를 띠고 있다. 북괴가 이런 짓을 하든가 미사일 실험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우리의 재산을 박살내고 그리고도 사과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했다. 그런데 앞에서는 그거는 아니다. 자기들 해명을 늘어놨습니다. 결국 미친 개가 만행을 저지른 것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그 다음에 이렇습니다. 국무위원장 김정은 동지는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하라고 하셨다. 그런데 김정은이 얘기하면서 김정은이가 머리를 숙이고 사과하게 만드는 게 그게 북괴던가? 이것도 생각해 봐야 하겠죠. 김정은이가 사과를 했다. 미안해한다. 그런데 앞에서 이 북괴 통전부는 어땠습니까? 유감을 표시했죠. 그렇다면 자기들이 유감을 표시하고 뒤에 어정쩡하게 재발 방지를 하겠다. 우리는 규칙대로 했다. 이래놓고 김정은이가 미안하다고 한다. 그러면 김정은이가 미안하다고 한 부분은 이거 가짜 아니냐. 끼워넣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줄이 이렇습니다. 벌어진 사건에 대한 귀측의 정확한 리해를 바란다. 리해는 이해가 되겠죠. 이거 이상하다 하는 겁니다. 바로 앞에 김정은이가 미안하다고 했는데 그거하고 바짝 붙어서 귀측의, 그러니까 청와대의 정확한 이해를 바란다. 이 정확한 이해는 사과가 아닙니다. 사과를 하면서 좀 살펴주십시오. 이해해 주십시오. 그거를 똑똑히 이해해야 돼. 이렇게 말하지는 않죠. 따라서 정확한 이해를 바란다는 것은 제대로 알기 바란다. 처신 제대로 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어떤가 하면은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이 번갈아 가면서 막 섞여서 들어있더라.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죠? 그런데 이제 말미에 서훈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방금 발표한 통지문은 우리가 북에 공식적으로 요구한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답신을 보내온 것이다. 신속하게 보내왔으면 신속하게 공개를 해야 하겠죠. 그래야 그게 신속하게 보낸 제 값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여기에 서훈 씨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태의 발생 경위에 대한 북측의 설명, 우리 국민들에 대한 사과와 유감 표명, 재발 방지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서훈 씨 아무래도 머리가 좀 망가진 모양이죠. 이 유감 표명은 한 번은 유감 표명, 그런데 적어도 두 번이 유감 표명이 나 감정 있어, 너희들 잘못했어, 이런 화를 내는 유감 표명이었다. 이거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전통문이 심히 부자연스럽다. 이제 왜 그런지 추가 내용들을 우리가 뉴스를 좀 살피면서 짚어보기로 하죠. 이게 이제 신문에 나온 겁니다. 그 북괴군이 우리 국민인 이모 씨를 사살하고 화형에 처한 이 사건이 9월 22일 오후 3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 사이에 벌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됐죠. 그러면은 이 상황을 문재인 민주당은 알고 있었는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 수뇌부는 물론 청와대까지 대략적인 상황을 인지했다. 그런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냥 보면서, 뻔히 보면서 멀뚱하게 있었다. 정부는 대응하지 않았다. 돌려보내달라. 죽이지 말아달라.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문재인 씨 김정은이하고 그렇게 친하다면서, 아니 어느 애비가 제 새끼 살리고자 할 때 그런 식으로 앉아서 묵석같이 앉아 있습니까? 그 잘하는 판문점으로 달려가든가 뭐 전화를 하든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살려서 돌려보내달라 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씨, 이제 영혼이 메말라버린 껍데기만 있는 겁니까? 뉴스에 따르면 이 상황이 끝난, 사람이 살해당하고 불태워진 그 상황이 끝난 23일 오후 4시 35분에 우리 군이 유엔사를 통해서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 요청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사실 확인 통보만 요청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무슨 일인지 사실 확인 통보만 요청했다. 살리러 갈 의지가 없었다. 구할 생각 애초에 없었다. 이런 것이죠. 그런가 하면 문재인 씨는 뉴스에 따르면 23일 새벽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 선언을 외쳤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 녹화방송이라고 하죠. 자기들이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이거 15일에 녹화한 것이어서 바꿀 수가 없었다고 변명을 합니다. 그 유엔 총회 연설도 아니고 유엔 총회 기조연설, 그냥 저 변변찮은 나라들이 신청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미국 가서 해도 들으러 오는 사람도 별로 없는, 그런데 이번에는 방에 앉아서 그냥 유튜브 방송 찍은 거죠. 그거 왜 못 내립니까? 안 하면 어떻습니까? 아니 그거를 녹화한 거여서 어쩔 수 없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결국 우리 국민이 북괴군한테 집중적으로 총을 맞아서 살해되고, 더구나 사람을 보는 데서 불을 태우는 그런 것을 보고도 즉흥적으로 연설할 생각도 나지 않는 게 문재인이라는 인간이더냐. 국민이 속 터지는 건 이 부분입니다. 문재인 씨가 아무리 A4로 소문이 났다 하더라도 그래도 자기를 바늘로 찌르면 아야 소리는 하겠죠. 그러니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원고 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연설하면 되지 않습니까? 원래 문재인 씨 같은 사람 욕할 때 죽으면 물에 입만 동동 뜬다고 하는 그런 부류이면서 내 국민이 죽었을 때 원고 안 쓰고 카메라 준비 안 되고 분장 안 해서 말 못했습니까? 어째서 녹화했기 때문에 못 바꿨다. 김정은이한테 애걸했던 거, 사랑을 담뿍 담아서 보냈던 거, 그거 철회 못했다. 그 소리가 나옵니까? 우리 군 당국은 또 그 북괴가 보낸 전통문 내용하고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우리 군을 일단은 더 믿습니다. 북괴를 뭘 보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군 당국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북한군이 22일 오후 9시 40분 바로 이 우리 국민에게 총격을 가했고, 오후 10시 11분 우리 국민의 시신을 태우는 불빛이 군 감시 장비에 포착됐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이죠. 서욱 국방부 장관도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의 시신을 태우는 불빛이 40분 동안 보였다. 이걸 두고 어떤 그 숲속에 사는 산적 같은 인간이 화장을 해줬다, 이런 말을 했다죠. 정말 바라건대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 방송사는 이제 그 인간의 방송, 그 인간의 소리는 보도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가 한 그를 만나서 무슨 인터뷰를 했네, 뭐를 했네 하는 것들은 뉴스화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거만큼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에게 이제 이런 공공매체를 통해서 그의 이름을 더는 듣지 않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군은 우리 국민이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것은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사격하기 직전에 북계군 해군사령부 개통의 지시가 있었다 하는 정황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 뉴스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박지원 씨 관련된 이야기도 나와서 그것도 같이 이야기를 해보죠. 박지원 씨가 국가정보원장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경로당 다 된 것이죠. 나는 사람이 나이가 많고 적고 그것을 가지고 구분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박지원 씨의 애국심을 솔직히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지 늙은 박지원만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국가정보원장이 됐습니다. 박지원 씨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질문에 답변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 통지문을 서훈 씨가 직접 받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이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서해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에 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과가 담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 명의의 통지문을, 이제 북계가 보낸 그 전통문을 박지원이 청와대에 전달했다. 이제 이게 한국일보가 25일에 보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박지원이 북측에서 이 통지문을 받고, 박지원이 어떤 경로로 받았든 하여튼 받았고, 그 다음에 25일 오전에 자기가 직접 청와대에 들어가서 그리고 문재인 씨에게 직접 보고했을 것이다. 소스가 있다고 하죠. 한국일보에서. 그런데 이게 시간이 어떻게 되냐면 문재인 씨가 국군의 날 행사, 참 멀리도 잡았죠. 국군의 날 행사를 오전 10시에 했는데 그 전에 이 보고를 받고 거기에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전 10시 이전에 북계의 그 전통문을 받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박지원이 그 전에 받아서 전달을 했다. 그런데 왜 서훈씨 오후 2시도 훨씬 넘어서 그때서야 발표를 했습니까? 그것도 읽지 않고 전문을 공개하지 않고 별것도 없을 텐데 국민 앞에 그냥 이미지로 통째로 보여주면 좋았을 텐데 거기 누구의 필체가 특별한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안 보여주고 밑에다 두고 혼자서 조근조근 읽었습니다. 내용을 설명하겠다 이러면서 여러 시간 걸렸죠. 4시간, 근 5시간이 걸렸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걸렸을까? 게다가 서훈 씨가 읽는 그 문장은 청와대에서 쓴 글만큼 매끄러웠죠. 우리가 북계의 전통문을 보면 꺽꺽 씹힙니다. 글이 매끄럽지 않고 그리고 영양가 없이 거칠고,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어찌됐든 시간이 너무 걸렸다. 자기네가 신속하게 받았다면서 뜸을 들여서 발표를 했다. 그리고 국민에게 원문을 안 보여줬다.
그 다음에 내용이 그 안에서 너를 띠고 있었다. 화를 내다가 사과를 하다가 또 통전부가 얘기하다가 김정은이 얘기를 집어넣었다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똑바로 해. 이런 게 들어있다든지 또 그 안에 내용들이 육지에서 일어난 그 수색 상황 그런 내용이 막 들어가 있다든지 그래서 이 전통문의 진실성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합니다. 언론사라든지 이런 데서는 밝혀주면 좋겠고 또 여러 가지 그 정보를 다루는 곳에서 국민에게 사실을 밝혀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봅니다. 박지원 씨는 이번에 여기에 대해서 심지어 김정은이를 두둔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거 김정은이는 사람 죽이기 전에 미리 보고받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한다. 그냥 내가 보기에 그렇다. 박지원이는 그렇게 믿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 월북했다는 거는 맞다. 그 표현이 그 감청한 그 정보 속에 들어 있었다. 그리고 아마도 현지 사령관 등 간부의 지시로 우리 국민을 그렇게 사살하고 불태우고 한 것이 아닌가 싶다 해서 김정은이는 빼내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박지원 씨도 근거가 충분히 있지 않죠. 제대로 국회 정보위에서 이 정도밖에 안 나왔다고 한다면은 뭐 갖고 있는 것도 없는데 그냥 마음이 그쪽으로 가는 거다. 이거 아닙니까? 김정은이는 언제나 옳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조성열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자문연구위원이 이런 판국에 9월 24일에 CBS 라디오에 가서 역시 또 그 연막을 피웠다. 소위 쉴드를 쳤다. 이렇게 보는 국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하다. 아니 뭐 얼마 전까지는 한 명도 없고 청정구역이다. 이러더니 지난달 말에 접경지역에 접근하면 즉시 사살한다는 포고문이 나온 바 있다. 이제 한국일보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아무개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80m나 떨어져 있었다면서 돌아가라 하든지 접근 금지하면 되는 것이지 쫓아가서 거기다가 집중 사격을 하고 사람을 불태워버린다. 이거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죠. 자, 그런데 일은 일어났습니다. 결국은 이런 이야기죠. 북계 쟤네들이 뭔가 쫓겨서 당황해서 오판해서 그랬고 김정은이는 모르는 일이야.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한국에서 이건 누구나 아는 것인데 개가 사람을 물어 죽였습니다. 그 개가 뭐 마음이 나빠서 그랬겠습니까? 습성이 그런 거지. 그런데 이 개가 저로서는 참 운 나쁘게도 사람을 물어 죽였습니다. 그러면 그 개 어떻게 합니까? 사살하죠. 설령 곰이 동물원에 있는 호랑이가 사람을 물어 죽여도 그게 그렇게 비싸서 우리가 비싸게 사다가 그 보호하는 그런 동물이지만 사살합니다. 이것은 우리 인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을 그렇게 10여 발 사살을 했다. 쫓아가서 죽이고 그리고 사람을 불태웠다. 이거는 우리 한국 민족
뭐 백의 민족이라고 하는 우리 민족사에서 결코 용서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미친 개를 사살해야 합니다.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일을 두고 이인영 씨 미안하다는 말을 2번이나 했다. 쟤네들 그런 애들 아닌데 하고 감읍을 했다. 아니 이인영 씨, 아니 왜 그 자리에 있습니까? 이 사람 좀 끌어내릴 사람 없습니까? 아주 꼴도 보기 싫다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광복회장 김원웅 씨 왜 또 나왔습니까? 이 사람 나와가지고 북한이 피격한 것은 친일 세력의 이간질이 근본 원인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또 조국 피고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토착 외구보다 뭐 김정은이가 어떻다느니 그랬다고 하죠. 유시민 씨는 이 전통문 왔다고 하니까 뭐 만면의 미소를 짓고 뭐 그랬다면서요. 이게 뭐냐. 지금 문재인 민주당 그리고 소위 그 좌파 측에 있는 사람들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손가락질을 하는 거죠. 너희들 이 토착 외구들, 이 반통일 세력들, 이 왼수들 지금 누구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말로는 하다가 안 되면 지난 정권 이야기를 하는데 국민 5,100만을 지금 손가락질하면서 적으로 삼는 겁니까? 어디다 대고 토착 외군이 반통일 세력이니 하는 겁니까? 이 문재인 민주당 이 인간들은 세상이 지들 그 정치하는 여야 2팀의 그 판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들은 소수죠. 어떻게 국민의 존재를 이렇게 망각하는 겁니까? 국민 앞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까? 광복회장 우선 할 일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물러나십시오. 다시는 마이크 앞에 나오지 마십시오. 그리고 조국 피고인 그 법원의 재판에 충실히 임하면 되는 것이지 SNS 좀 접으면 안 되겠습니까? 좀 사람답게 삽시다. 유시민 씨 뭐 한때는 작가니 뭐니 하더니 왜 그러고 있습니까? 도대체 기성세대라고 할 수 있는 당신들이 이 짓을 하니까 젊은 세대 볼 면목이 없습니다. 게다가 국가와 국민을 그렇게 능멸하면 안 되는 것이죠. 국민을 향해서 친일파니 토착 외군이 이런 소리 하려면 구체적으로 개인을 찾아가서 해야지 마이크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하면은 듣는 국민 불쾌한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민주당 어쩌려고 이럽니까? 지금 같은 시국에 이렇게 망발을 하고 해서는 안 될 소리를 하고 사람이 죽었는데 거기에서 춤추고 이제 망조가 든 것이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는 결국은 순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하고 그리고 양심도 있어야 하고 그런 것이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다들 그 엉덩이에 뿔난 10대 청소년, 문제 청소년 그렇게 촐랑거리고 있는데 당신들 다
이제 중년 아닙니까? 그리고 상당한 지위에 있죠. 잘못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공직에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하죠. 문재인 씨부터 그 죄를 차근차근 물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